자, 2022년 경찰군 2차 헌법 총평 해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뭐 또 시험은 시험이니까 또 냉철하게 봐야 돼요. 너무 또 뭐 여러분이 기가 죽었다고 해서 뭐 또 너무 위로를 해주거나 이게 좋은 것만 아니니까 좀 냉철하게 말할 테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시험 결과는 무조건 냉철해야 돼요. 예? 그걸 양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못 봤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직 시험은 아주 냉철하게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게 향후에 도움이 됩니다. 자, 헌법. 자, 문제평가부터 하겠습니다. 82개 선지가 있었어요. 박스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2개 선지가 오지선다했기 때문에 선지가 총 82개 선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2시 반입니다. 오늘 시험 본 날 2시 반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설을 다 못 다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해설은, 자세한 해설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카페라든지 학원 측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자세한 해설을 보시려면 그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대충 지금 뭐 보면서 찍은 거니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82개 선지 중 기출문제 1200제 제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으로 기출이 없었던 선지는 한 27개였어요. 이 정도면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시험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스형 문제도 20문제 중에 5개였잖아요. 이것도 역시 솔직히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얇게 공부했다. 그렇다면 이게 뭐 27개가 아니라 한 반 가까이가 기출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기준으로 거의 그러면 멘붕이죠. 거의 한 30점, 50점 만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수험생도 있었을 거예요. 한 20점대, 30점대, 20점대, 30점대 수험생이 있다라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출 문제를 너무 얇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82개 선지에서 대충 한 반타작 40개 가까이가 기출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의 멘붕 수준의 수험생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200제 기출만 가지고 27개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25%, 25가 아니라 25% 정도가 커버가 안 됐어요. 이게 한 3년 전에 7급 기출이 이랬어요. 그래서 최근 난이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헌법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25% 정도가 기출에 정확한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25%면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죠? 소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특히 박스도 있어가지고 모의고사랑 낯선 선지 연습을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단순 기출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기출 문제 반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약간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낯선 선지를 좀 접근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 기준. 특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노량진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모의고사 점수 있잖아요. 실점 점수랑 차이가 컸을 거예요. 이게 솔직히 노량진 모의고사 난도는 너무 쉬워요. 왜요? 기출 대탕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흐뭇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모의고사 수준이 낮아요. 모의고사 노량진. 그러니까 체감도가 시험장에 가보면 엄청 어렵게 느껴져요. 왜? 여기서는 다 기본이 90이야. 너나 나나 90이야. 근데 시험장 가보면 정말 70점, 60점 이게 수두룩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모의고사 받고 실점 점수가 약간은 유사해야지 너무 격차가 커요. 왜? 노량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 재탕이에요. 기출 재탕이다 보니까 이게 실전 시험장 가면 기출이 없는 선지가 꽤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헌법은 25% 정도, 25% 정도가 기출이 없었던 선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기출이 있는 선지야. 또 기출도 한 500제, 600제 보놓고 기출이 있는 선지야 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90점대로. 그러다 보니 공부 방향을 못 잡아요. 솔직히 제 마지막 모의고사 풀었을 때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40점이었어요. 나 참 40점.
아마 여기 뭐 강의 듣는 분도 분명 있을 텐데, 제 빨간색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으로 제일 처음에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보니까 평균이 40점대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50점 만점인가? 학원에서 50점으로 채점해줬나? 라고 생각했더니 저 쭉 보니까 80점이 있더라고, 한 명인가가. 그럼 100점 만점인데? 그래가지고 40점이 평균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가니까 수험생들이 80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즉 어려운 문제도요, 자꾸 접하다 보면 쉽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 평소 때 너무 쉬운 모의고사에 중독됐다. 마약 중독처럼 중독됐다 보니까 뭐 약간 어렵다. 그러면 뭐 이거 무지 어렵게 생각하고, 진짜 어렵다. 아니, 어느 정도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이러면은 거의 뭐 이제 뭐 멘붕이지. 약간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느껴지고, 어려워요. 이렇게 느껴지고요. 상당히 어렵다라면, 시험 포기, 멘붕.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멘붕.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평소 때 우리가 쉬운 모의고사에 너무 중독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약간만 나와도 시험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체감도가 달라져요. 체감도가. 그래서 여기에도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냐, 서로 간에. 노량진 학원가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뭐 선생님들도 좀 나쁜 의미 반성이 아니라 되돌아보자, 그렇죠? 반성이란 말이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보자, 그렇죠? 돌이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수험생들도 이거는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 아니, 어려운 문제 내니까 수강생이 떨어지더라고. 팍팍팍 떨어지죠, 당연히. 아니, 100점 만점에 40점 나오는데 누가 강의 듣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100점 만에 40점 맞는데 뭐 강의 듣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니까 거의 다 평균이 80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법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알려주고, 서로 화이팅 하니까 8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참아줘야 되는데 너무 못 참어. 어려운 문제를 참을 수가 없어, 수험생들이. 그냥 그 가벼움, 너무 가볍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선생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어렵게 내냐, 자꾸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 내는데 부담이 있어요. 저 같은 선생도 있어야 되고, 쉽게 내는 선생도 있어야죠, 솔직히. 뭐 쉽게 내는 선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모의고사라는 게 쉬운 선생도 있고 어려운 선생도 있고, 그래야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지. 그냥 다 쉬우면 선택할 게 없어. 그래서 좀 어려운 모의고사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익숙해집시다. 익숙해져야지 이번 시험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여러분들이 일반 모의고사 점수랑 실전 점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노량진 모의고사가 이제 난도가 너무 낮아요. 기출 재탕이다 보니까 실력 평가가 안 돼.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못 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 왜 90점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 모의고사 90점인데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어디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게 문제인 거야. 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출 재탕인 거예요. 기출 재탕이 진짜 모의고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스스로 속인 거야. 스스로 속인 거야. 이걸 자기 점수로 착각하고 산 거죠. 이게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분석은 그래요. 저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어루만져 주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좀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또 이걸 막 덮어버려 가지고 대충 뭐죠? 출제자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출제자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신이 아닌 한 누구도 난도 조절을 못 해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수험생은 알겠습니까?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뭐 출제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우리가 출제자가 될 수 없고 출제자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 이러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충격을 받고 수험생들이 그러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출제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면 출제자 못 바꿔요.
출제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 내느냐? 못 바꿔요. 저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공부하지 말자. 천수담 동사 치지 말자. 내가 공일안에도 맨날 올려줬던 게 이거야. 야, 제대로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천수담 동사 짓지 말고 댐을 만들자. 댐을. 20세기에서 무슨 21세기에서 천수담 동사를 짓느냐. 댐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뭄이 와도 대비해야 되고, 자, 홍수가 와도 대비를 하는 댐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하늘한테 비 내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요새 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몰된 지역도 많고, 아니 수몰됐다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몰된 건 팩트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늘한테 비 내리지 말아라. 뭐 이런다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출제자도 그렇게 내지 말아라 라고 해서 출제자 그렇게 안 낼 것 같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물론 저도 뭐 말을 못합니까? 출제자 나쁜 놈들이다, 개새끼들이다, 뭐 여러분들 뭐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한두 번 경험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한 번, 두 번 경험이잖아요. 저는 강사상 20년 해왔을 때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어요. 각종 시험에서 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뭐 7급 시험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험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조정이 신도 못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수능도 그게 안 된다고. 수능도 시험 끝나면 꼭 끝나면 도대체 이게 고등학교 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냐. 교과과정으로 이건 풀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지상에 막 출제자들 욕하고 이게요.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 1987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끝나봐요. 그럼 수능은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자해서 엄청난 인력이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난이도 조절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우연일지는 몰라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난이도 조절해봐라. 이거 힘들어요. 내년 문제 예측해봐라. 힘들어요. 왜? 기상청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측을 못한다고. 비 오는 거, 비 안 오는 거 예측을 못 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 막 엄청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질비하게 준비시켜도 이게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기상청 우리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기상청도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측 안 하고 싶어서 예측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예측하는데 한계가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제부터 내년 3월이면 3월에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냉철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그런 다음에 공부 방향을 정한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우리 수험생들이 할 도리지 맨날 남들 요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서도 되는 얘기가 아니 미안한 얘기인데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근데 현실이 그리 왔어요. 제가 보면은. 물론 이제 시험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수능도 안 됐던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도 그게요. 난이도 조절을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양해를 하셔야 돼.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도 솔직히 모의고사 너무 난도 낮은 모의고사 풀고 흐뭇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문제는 없습니까? 노량진의 문제는 없고 수험생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없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있걸랑요. 너무 쉬운 난도 모의고사 풀고 공부는 적게 하면서 점수는 엄청 얻으더라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봤더니 이게 아닌 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오늘 같은 게 멘붕하죠. 근데 그 마음 모른다는 게 아니. 저도 수험생이었고 그랬지만 다 떠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이게 좀 더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기출 재탕 모의고사 풀고 너무 흐뭇해하지 맙시다. 자기 점수로 생각하고 했다라면 낭패를 봤을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모고를 풀 필요가 있었다. 헌법도.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대충 13번, 17번 같아요. 박스형 문제인 2번, 8번, 19번, 12번, 20번은 박스형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요.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시험장에서 이 박스형이 주는 중압감이 엄청나죠. 밖에 나왔을 때는 뻔한 거 아니야. 그건 솔직히 사후 약방문이고 실제로는 이게 상당한 부담을 줘요. 박스형 문제가. 그다음에 시험장에 또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다른 과목도 좀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도 좀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격 컷은 헌법 기준입니다. 다른 과목 아니고
헌법 기준으로 따지면 4개 내지 5개 정도. 50점 만점으로는 한 37.5 또는 40점 정도로 보입니다. 향후 공부법 일단 기출은 약간은 깊게 파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지 기출이 없었단 말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기출이 많이 없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2개에서 27개를 제하는 기출이 있었어요. 근데 내 기출이 없었다. 그건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너무 얕게 팠단 말이죠. 얕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근데 모의고사 보는 걸 생활해야 돼요. 왜? 기출에서 다 커버를 못 할 수도 있다. 그죠? 아니 그것도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내년에 헌법 보면 어려울 거냐? 아, 저는 몰라요. 그런 얘기 나는 보다 한다.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왜? 아니 내년 날씨를 예측해라 하는 거랑 똑같다 이겠죠.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냐, 홍수가 날 거냐, 그걸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렇죠? 못해요. 아니 출제자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낼 사람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문제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니 출제자가 결정돼봐야 알고, 그다음 우리는 출제가 누군지를 몰라.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둘 중 하나겠죠.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둘 중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쉽다면 쉽게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죠.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어렵다라면 또 어려운 대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런 걸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아니 올해 어려웠으니까 내년에 쉬울 거다. 그것도 누구도 몰라.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다. 우리 운명을 내가 며칠 전에 공유란에 이걸 올렸어요. 내 운명을 출제 기간이나 출제자에게 맡기지 마라. 내가 한 3, 4일 전에 분명히 내 카페 공유란에 뭘 올렸냐면, 내 운명을 출제자에게 맡기지 말자. 출제 기간에 맡기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내 운명을 출제자에게 맡기는 것은 치욕이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합격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면 나는 합격할 것이고, 제대로 공부 못하면 합격 못할 거다. 나에 맡겨진 문제, 나는 절대로 내 운명을 출제 기간이나 출제자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가 아니라 3, 4일 전 제가 쓴 공유랑 우리 카페 가면 그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수험생 때 가졌던 내 결정이었어요. 내 의지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지는 게 내년을 대비한 자세로는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기출은 아니면서 기출 같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기출은 아니야 돼. 근데 기출 같은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참 어려운 얘기죠. 기출은 아닌데 기출 같은 퀄리티가 있어야 돼. 기출과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니까. 문제 재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를 속이는 점수를 얻게 돼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기출을 똑같이 내지는 않거나 절대. 기출을 응용해서 내든지 변형하든지 기출 없는 것도 몇 개 섞어서 이렇게 내지, 절대로 기출과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 같은 퀄리티 있는 문제가 개발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역시 수험생들 암기하죠. 암기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 시험이라는 것은 암기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다소 시험 끝나서 이제 다들 가슴도 아플 테고 마음도 아플 테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점수를 얻은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 입장에서는 뭐 좀 뼈 때리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겠죠. 냉철하게 우리들이 현실을 분석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출제자 교체해달라? 출제자 이런 식으로 내지 마라? 이거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 수험 경험상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냐? 잘 모른다. 쉬울 것 같냐? 그것도 모른다. 우리들이 할 도리 다 하자. 그래서 수준에 이르면 돼요. 이번에도 봐보세요. 지금 우리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 간단하게 제가 캡처를 좀 해달라고 주교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어떤 수험생 봐, 헌법 47.5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 망해서 안 됐대. 참나, 나이언 씨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헌법은 47.5를 맞았대요. 상당히 잘 맞은 거죠, 그렇죠? 하나 틀린 거예요. 하나 틀렸고, 이게 헌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내가 좀 잘 알아요. 우리 스파르타반에 있는 학생이니까 내 모의고사도 줄고 따라왔는데, 나는 이 학생이 뭐 다른 과목은 내가 잘 모르겠고 헌법에서는 모델로 생각을 했던 수험생이 태우라고 헌법 2개 틀렸죠? 그런데 이마저도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에 더 풀고 더 외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게 좋다 이게요. 제 말은 뭐 출제자를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할 것, 이렇게 더 할 것, 이런 생각을 좀 더 주된 관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이다든 나발이든 뭐 그런 누가 선생님이 할 얘기는 또 뭐 하시라 오고 우리는 또 우리 할 도리 또 해야 돼요. 좀 그걸 분별해서 우리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되게 순경고시로 썼네. 순경고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 문화에 지친 것 같은데 지방 정치생으로서 첨언하는 것도 뭐 이게 뭐죠? 뭐라고 돼 있는데 교만할 것 같죠? 위로를 드리기는 거만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학교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첫 번째 기출 30회독 기출 문제가 이제 작년판 올해판이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기출 이번에 1200제 10회독 틀린 문제 최소 20회독 1차 대비 진더블 시즌 1, 2, 6회독 1차 대비 3월 대비요. 1차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5회독 핑크색 작은 문제집 3회독 큰 문제집 2회독 정성 모의고사 5회독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요. 그런 게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고 고민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러면은 점수로 보답이 와요. 우리는 이걸 믿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수험생이라는 것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물론 뭐 출제자가 더 잘 내줬으면 금상첨화고 그거야 뭐 할 말이 없는데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런 학생도 있네. 23년 준비생이라고 해서 지금 헌법 강의 듣고 있대요. 근데 20개 중에 16개 틀렸네. 4개밖에 안 틀렸다고 이런 수험생도 있어요. 아직 강의도 다 아직 못 봤다는 얘기인데 잘했네. 이 학생 어디 이렇게 점수가 나오나? 하여간 잘 본 수험생도 꽤 있어요. 주변에 한 2개, 3개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냥 공짜로 얻어진 건 아니고 노력이죠. 이 사람들의 다 자기 목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 카페에 올라와 있을 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지금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이제 난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1번은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을 테고 2번은 사실은 거의 기출이 없었던 선지. 작년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라서 이게 기출이 없었던 선지죠. 2번이 2번이 봉안시설이라고 했죠. 여기에 몇 기 이상 500기인가 이상을 만약에 봉안하려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만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 기존에는 게 뭐 500 그 봉안 시설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라 이게 없었다는 거지. 그냥 할 수 있었던 거지. 황량기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존 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보호됐다 할 것이므로 더 나가서 신법 시행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 기존에 한 300기가 있었는데 200기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만만치가 이제 않았죠. 3번은 제가 강조도 많이 했던 겁니다. 제 모의고사에 대해 많았고 이게 진정과 부진정을 바꿔놓는 것은 항상 조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진정이나 지금 진정을 크로스해서 냈다. 진정의 경우는 국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진정의 경우는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부진정과 진정이 바뀐 겁니다. 기출에도 뭐 이렇게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뭐 많이 다루는 선지는 맞죠. 이게 많이 다루는 선지는 맞고 이건 최신 판례죠. 올해 상반기에 최신 아주 뜨거운 판례죠. 최신 판례입니다.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철수 명령을 내렸죠.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냐 아니냐라는 거죠. 제 상반기 판례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 모의고사, 정성 모의고사 이런 것 등에도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다 돼 있었던 거고. 이건 3번도 모의고사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선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면 2번 어려운 선지고 4번은 뭐 최신 판례 공부 안 했다라면 이것도 좀 낯선 선지가 돼서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진정, 진정을 찾을 수 있었느냐? 이게 이 문제의 초점이었을 것 같아요. 진정, 부진정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 때 했다라면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고 1번부터 좀 약간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요. 그다음에 2번도 빡세형 문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뭐 쉽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수험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부계혈통주위원이었죠. 부모 양계혈통주로 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부합된다 그러겠죠.
부결통지가 양성평등 위반되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이 국조법 2조 1항 1호가 부모 양결통지죠. 이게 지금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느냐? 그렇죠. 지금 2조 1항 1호가 그러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 양결통지에 대한 심리는 없었지만 당연하죠. 두 번째 이거는 뭐 기출에 많이 있었죠. 재량권을 가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 보호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에 다 있었습니다. 뭐 기억 니은들은 기출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거 15조 1항이죠. 국조법 자진하여 현행법은 합헌이다. 이런 관점으로 맞추라고 해서 제가 15조 1항입니다. 국조법 합헌이죠. 이걸 제가 강조했던 건데 기출이 없었죠.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약간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어디서 장난쳤나? 공통점이 이거죠. 공통점이 귀화랑 국회복과의 공통점은 후천적 국적 취득이다. 공통점. 그러니까 기본 강의 잘 들어야 돼. 이건 아니면 뭐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4조죠. 국조법 4조에 귀화허가는 국적 취득의 사실이 없는 외국인만 취득이 가능하죠. 9조 국적 회복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죠. 그래서 귀화는 순수한 외국인, 그 다음에 국적 회복허가는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그렇죠? 만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국적 회복 허가는 귀화는 그렇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5조, 6조, 7조죠 국조법. 그다음에 국적 회복 허가는 일정한 서에 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 허가를 하지 않는다. 9조 2항이죠. 국조법. 법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했죠. 제가 풀면 그랬어요. 기본 강의할 때도 이게 이상하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드는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출제가 됩니다. 이거 옳게 나왔죠? 내년에는 틀리게 낸다. 바꿔 나와야겠죠. 지금 귀화랑 국적 회복화를 바꿔 나올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이건 맞는 건데 내년에는 바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조심성을 가지고 혹시 내년 준비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단은 다 오른선지죠. 이건 이제 박스형 문제라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일단은 봐야 돼요. 난이도가 있었다. 일단 박스형 선지고 뭐 하나도 안 틀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그래서 뭐 꽤 수험생이 틀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은 뭐 불편 부당 원칙, 이거는 기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문화예술진흥기금이죠. 이원. 영화는 합헌, 문화예술은 이원. 맨날 그랬죠. 문화예술 나오면 이원 때리시고 영화는 합헌 때려라 라고 했단 말이죠.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부담금 부과는 이원. 그렇죠? 이거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를 통해서 예술진흥기금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부담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화발전기금은 합헌이었죠.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뭐 답을 할 수 있었고, 3번 뭐 많이 옳게 나왔죠. 모든 문화 맞죠? 그 다음에 과외금지 문화국가원리 위반된다. 그렇죠. 과외금지 위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다지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기출에 유사하게 계속 있어 왔죠. 문화랑 영화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4번 학교안전공제의 기본권의 주체죠.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다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도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모두 갖춘 단체는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례가 들었죠. 학교안전공제의 사례랑 또 하나는 뭐였죠? 축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두 가지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모두 갖추면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기출이 똑같은 기출은 없어 이게. 똑같은 기출은 없는데 뭐죠? 유사한 것들은 있었어요. 이게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고, 나머지 뭐 초기비화 쉽죠? 많이 다뤄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의 인격권, 법인의 언론 출판 재산권, 그죠?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많죠? 교수의 중첩적으로 기본으로 주체된다. 이것도 기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4번도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4번, 1, 2번은 좀 어려웠고 3, 4번은 일단 약간 다소 쉬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보호모 관련돼 가지고, 그죠? 입법 행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보험 위반 아니죠? 보험 위반 아니죠? 그죠? 보험 위반
근데 이게 4번은 솔직히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 사건인데 세월호 사건 탄핵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통치구조 파트에서 보통 있어요. 제 모의고사에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그죠? 7급 대비 그 통치구조 파트 탄핵조도 쪽에 그대로 기출이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이거 좀 통치구조 편에서 보통 다루는 판례인데 여기서 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보험 위반 일은 할 때 이게 하잖아요. 보험 위반으로 보는 판례가 뭐예요? 위안부 원폭, 그죠? 그 다음에 확성기 사건이라고 했죠. 예, 암기하라고 불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성기, 그죠? 그 다음에 위안부 원폭. 공식을 암기해야 돼, 보험 위반은. 그래서 이런 건 보험 위반 아니지. 보험 문제고, 보험 위반 이런 의무가 있느냐? 세월호에서 이같이 구주를 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무가 있느냐? 없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소고를 통해서 맞출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소고를 못했으면 수험생에 따라서는 어렵다고 느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소고하는 방법을 배웠다든지 모의고사를 좀 다수 풀어봤다라면 좀 나았을 테고요. 6번 자 제도보장에 대한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헌법 나오는 문제가 헌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 없다. 본질 등 침해할 수 없다. 이거 뭐 가장 제도보장에 대한 가장 유명한 판례죠. 판례고 기출에도 이건 많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판례에서 나왔죠. 또 기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게 마지막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판례죠. 한 판례 많이 다루는 문제고 최소한 보장 원칙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 원칙이다.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원칙이죠. 그래서 최소한 제한이죠.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 헌법이 최소한의 보장, 그 다음에 기본권은 최소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 근데 좀 약간 낯설게 얘기했네. 최대한 보장이니까 최소 원칙, 최소한 제한이죠. 최소 원칙이죠. 이런 표현을 썼네 이번에, 그죠?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중요하게는 하긴 하죠. 제도적 성격이 가면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자유권에 비하면 확대된다. 왜요? 제도는 뭐예요? 최소한의 보장이죠. 그럼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다. 그죠?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죠. 제도와 관련돼서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넓어져요. 그래서 재판정권은 제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입법 형성의 자유는 확대되고 심사 강도는 약해진다. 이것도 약간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수험생에 따라서는 뭐죠? 제 강의 잘 듣고 모의고사 이런 거 잘 풀어본 분들한테는 좀 쉽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것도 약간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네. 그죠? 사람마다 이건 좀 틀리겠네요. 사람마다 6번은 쉽다 어렵다가 이제 나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거 제 기출문제집에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출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미군기 이전은 자기결정권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기출이 있긴 합니다. 제 기출에는 있어요. 제 기출문제집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200제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1200제는 있는데 다른 기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 1200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봤으면 쉬운 거고 아니면 이것도 안 봤으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결정권 제한이다. 낙대죄. 그 다음에 입법을 뭐 이따 보기 힘들다. 6+1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6+1만 헌법상 입법무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입법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6+1 맨날 외우라고 한다면 제가 입법 부작위 사건에서 6+1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라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뭐 그거로 푸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거로 풀면 된다. 자도수집 구입 강제조들은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자결정권 제한. 자결정권 제한이죠. 소비자 자결정권 제한, 행복주권에서 도출됩니다. 자결정권 제한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암초가 있어요. 기출을 좀 넓게 가져갔으면 1번을 맞췄을 테고 기출을 좁게 가져갔으면 이것도 뭐 어렵다 이렇게 느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면 계속 멘붕하는 거예요. 6번도 어려웠지, 7번도 어렵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요? 막 그러게 한 뭐 20점대, 50점 만점에서 30점 이렇게 맞는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20, 30점대 수험생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출을 너무 얇게 가져가서 일단은 문제가 돼요. 기출을 약간 넓게 가져가면 한 30점대 중반부터 출발하겠죠. 내 생각에는 35점 이때 이 정도까지는 기출로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 모의고사 하면은 한뭐 40점 중반 이렇게 가져갈 수가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았네. 또 풀다 보니까. 그렇지, 이것도 잘 안 다루는 거고 개수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거 강의를 했거든, 경관에서. 경관에 내 책 순서야, 거의. 그 순서죠, 사실은. 그래서 평등은 공과금 납부 의무,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평등한 조세가 부과돼야 되고 평등한 보험료가 부과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제 내가 경관에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유사한 성격의 규율대에서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을 근거로 하여 입법자에게 적용할 입법 의무가 발생하다 볼 수 없다. 제가 기본서에 있어서 열심히 설명했고 제가 보니까 이게 기출에는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니은이 있었나 없었나? 니은이. 제 모의고사는 있었어요. 디귿은 국가를 하더라도 그렇죠. 사법관계에서는 국가를 우대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우대할 의무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게 평등권 침해죠. 최신 판례죠. 제가 행정소송법이 그동안 다 합헌이었지만 최초로 이원닝에 나왔다라고 제가 최신 판례 때 강의를 해드렸다. 행정소송 43조 모의고사에도 그래서 많이 내놨습니다. 행정소송법 이원닝 최초 판례. 이게 이원닝 최초 판례죠. 모의고사에는 많이 있었는데 기출에는 거의 없었고 기출 문제집에는 없었어요. 왜? 원체 최신 판례니까. 그런데 4월달, 5월달 무슨 기출에는 있었어요. 기출 문제집 반영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4월달, 5월달 기출 문제는 있었는데 기출 문제집이 나올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게요. 모의고사는 많이 있었고 뭐 그 사실 어렵진 않죠. 최신 판례를 공부했다라면 이게 쉬웠을 테고 최신 판례를 공부 안 했다라면 맞추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런 선지 어렵걸라. 2번 선지도 어렵고 니은 선지도 어렵고 디귿 선지도 어렵죠. 그래서 이게 입에가 됩니다. 이거 입에는 되는데 이거 개수형 문제라서 어렵다고 봐야겠네. 리을은 X죠. 리을은 X인데 이거는 좀 난이도 있다.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난이도 상급에 해당한다. 8번은 뭐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듣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잘 병합을 해야 돼. 기출과 모의고사를 잘 결합을 해야만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심판 대상인 법률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지. 그 공식을 넣어서 이건 풀어야 돼요. 원체 판례가 많기 때문에 공식을 내야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형벌과 과태료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양자를 병가한다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례는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심판 대상인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 실제 부과되고 그다음에 시정령 불이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일사가 아니었죠. 동일한 행위를 전제로 한 형벌과 과태료 부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심판 대상 자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판례 역사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례는 없다라고 제가 공식으로 암기해라 라고 기본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 기출 강의할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겁니다. 누누이. 뭐 그것만 알면 이건 쉽게 맞추는 거지. 근데 이게 보통은 이 판례가 많지 않아요. 기출에. 아마 여러분 기출 문제가 없어서 그냥 기출 문제로 푼다면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공식으로 풀었으면 쉬웠을 테고 노번 가중처벌권 합헌이죠. 이건 기출에 많이 있고 이건 과징금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기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과징금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표현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과징금이도 과징금이죠. 이런 거 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중처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되지는 않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신체의 자유 침해했죠. 이것도 조심하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4번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신체의 자유 침해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반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 판례는 좀 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이런 거 들을 때 잘 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만 적용되지 다른 국가의 형벌권 행사, 우리나라 형벌권 행사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논리를 낼 수도 있어요. 원체 중요한 판례다 보니까 그건 논리에 따라서 이중처벌은 아니었죠. 다만 과잉금지 원칙 위반됐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 구조도 이 판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논리 구조를 낼 수도 있는 판례다, 4번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한 문제로 만들어 놓죠. 제 모의고사에는 한 문제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선지들 다 일일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선지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내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그치, 뭐 영장지는 언제 중요하니까 한 번씩 나오겠죠. 그래서 출국 금지 영장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변을 제출한 거죠. 영장지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표현 조심하라고 내내 그랬단 말이죠. 오로지 법관만이, 맨날 강조하죠. 제가 영장지는 오로지 법관만이 구속의 개시, 구속의 해제, 구속의 전 과정에서 법관만이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모의고사 할 때도 기출에도 있어요. 이 표현은 있습니다. 기출할 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심판 대상이 뭐였죠? 심판 대상도 중요하죠. 그렇죠? 법원이 무죄 선고를 했죠. 무죄를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라는 취지가 있었다라면, 취지 의견 주술이 있었다라면 영장으로 유지된다. 이게 심판 대상이죠. 형사법. 이거 위원 결정한 거지. 왜? 검사의 입장을 더 우월시켰죠. 왜? 법원의 무죄 선고니까 영장효력이 상실되겠죠. 근데 검사가 10년 이상의 구형했다라면 영장효력을 존속시켜 줌으로써 검사 입장을 더 우선시하는 형사법 내용이었고, 헌법은 영장지의 의미는 뭐예요? 법관장이라고 내가 맨날 그러죠. 법관장입니다. 법관장. 영장규는 법관장이야. 검사 아니고. 이거는 검사장이니까 이혼 나와버리죠. 다음에 이게 4번은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내가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때 계속 내놨던 문제입니다. 케이스 형태로 내놨다가 이렇게 내놨다가 저렇게 내놨다가 내가 마지막 강의 할 때도 엄청 강조했던 게 4번 내용이었죠. 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건 진짜 빨간 책 있죠, 그거. 전범위 모의고사. 뭐 다른 모의고사도 내가 수없이 나눴어요. 이대로 나온 건 최초고랑 이게. 왜 그러냐면 전경 사건과 제가 이 군인사법 사건을 비교를 해줬단 말이죠. 여기서의 이제 법정 의견은 사인 입장이었다고 그랬죠. 법정 의견은 사인, 여기 필기 이렇게 맨날 해줬어요. 5인 입장과 서로 대립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영창이 징계다. 그래서 영창 징계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지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적용된다. 알겠죠? 근데 6인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거 헌재 입장이 돼버리죠. 근데 군인 영창 판례에서는 법정 의견은 뭐였어요? 과잉금지 위반이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었죠. 근데 보충 의견은 뭐였어요? 과잉 위반, 그 다음에 영장주의 적용, 영장주의 위반. 어디에? 영창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이니까 영장주의 적용, 영장주의 위반. 이게 이제 보충 의견이었죠.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은 과잉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영장주의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징계는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맞게 돼버리죠. 근데 병에 대해서는 이게 틀리다. 이게 반대 의견이다라고 제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국회직에서는 이것도 법정 의견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법정 의견은 과잉 위반에 그치는 거고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헌재 입장은 없어요. 이것조차도 틀려요. 이번 국회직 8급에서는 이걸 틀게 냈다고 제가 했죠. 국회직 8급에서는 4월달인가 5월달 기출해서. 근데 이거 위험하다. 내가 그냥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거랑 여기서는 법정 의견인데 이건 반대 의견이야. 여기서는 이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틀려. 그래서 이게 정경인지 병사인지 잘 보고 때려라. 큰일 난다 이거. 이런 말까지 했죠. 만약에라도 이런 정경이냐 병사냐라는 얘기 안 나오면 이거로 낼 또라이들이 많을 거다. 이거를 기준으로 답해라. 만약에 왜? 기출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과 군이란 말이 없으면 이걸 옳게 때리되 만약에 군인과 정경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에서는 X, 여기서는 0이라고 제가 이렇게 필기도 해주면서 했고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마지막 모의고사에 그대로 제가 내놨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대 의견이에요. 여기는 병사가 나왔죠. 이게 군인들에 대한 얘기죠. 병사에게 나왔죠. 군인사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 의견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출로 풀다가는 이거 헷갈려 버리는 거죠. 왜? 이거는 다 이게 0으로 나오걸요. 영창에 대해서는 영장력 적용되지 않는다가 0입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집을 갖고 있는 책에는 이건 최신 판례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뭐만 나왔어? 이것만 나온 거야. 과잉 위반이라는 이것만 기출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출이 아직 안 나온 거야. 근데 이건 5월 달에 기출이 나온 거고 이거는 이번에 8월 달에 기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걸 내줘야지 선생이. 근데 맨날 그 노량진에서 이것만 내. 이것만 내고 기출 재탕이야. 이것만 내고 이것만 내. 그러니까 이것만 내고 이것만 풀다 보니까 시험장은 이게 나와.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이거. 아니, 수험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문제가. 수험생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전체적으로 노량진 선생들이 반성을 해줘야 할 문제라는 거 있죠. 그래야 내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뭐 출제자를 요구할 문제도 아니고, 뭐 수험생이 바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솔직히 선생님들이 좀 더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출은 아니지만 기출 같은 퀄리티. 그래서 이게 기출에 이것만 있는 거야. 이거 있고 이거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 최신 기출 문제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쟁점을 낼 것 같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거 조심해라. 큰일 난다 이거. 특히 이거랑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헷갈린다. 진짜 큰일 난다. 내가 마지막 강의 또 이거 있었걸라. 마지막 모의고사 강의 때도 내가 누누이 이렇게 필기해 주면서 조심해라. 큰일 난다 이거. 라고 말씀드려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출도 물론 제일 중요하죠. 기출의 원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출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좀 추가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모의고사가 기출이 아니지만 기출 같은 문제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지. 기출 재탕이라면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예측력이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거 처음 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4번 선지가. 그럼 이걸 수험생이 어떻게 푸나? 뭐 수험생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 4번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이거 자기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 어떻게 풀어? 기출문제 이거로 따지면 0인데 정경으로 따지면 0이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를. 0으로 풀어버리지. 그럼 정답 없으면 이렇게 된 수험생도 시험장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답답하고 가슴 아프죠. 이게 진짜 답답하다 이런 거죠. 자, 변호인,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파생되는 권리. 그렇죠. 변호사다. 변호사인지 상대방이 변호인지 잘 보고 답하라겠어요, 제가. 변호사하면 재판정권. CCTV는 무조건 아파. 맨날 그러죠. 공식으로 풀어라. CCTV는 이혼인 게 없더라. 이런 그냥 껌값이지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공식만 알면 그냥 때려버리는 문제지. CCTV는 이제까지 유언인 판례가 없더라라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설명하는 거예요. CCTV 유언인 게 없다. 과감하게 풀어라. 이런 것들은 이건 앞으로 나오겠죠. 네 번째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 자, 개정을 공고할 자에도 포함된다. 이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도. 일단 박스형이라는 면에서 어렵고, 이게 어렵고, 일단 이게 옛날 기출에는 있었어요. 최신 기출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기본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 제 책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니은. 이게 고등학교는 이게 종교제의 침해였죠. 근데 대학교는 이화여대 사건이라고 했죠. 대학교에서는 이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침해가 아니다. 대학교에서는 침해가 아닙니다. 왜? 이화여대 사건이죠. 이화여대 기독교 학교니까 이 정도 하는 거 다 알고 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제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이게 문제가 약간 됐을 거예요. 디귿이.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기출이 있는 거랑 우리가 보통 배우는 그 앞부분이야. 앞부분이 뭐예요? 간섭화된 문화죠. 간섭화된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거 알죠 이거?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불국사 지원. 불국사 지원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안 돼. 왜? 그거는 간섭화된 문화야. 초파일 지원. 초파일 행사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줬다. 이거는 정치와 정교 분리 원칙에 부합돼. 왜? 그것은 문화기 때문에 지원해준단 말이죠.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이것도 문화라는 거죠. 천주교 성당 일대 문화관광지.
자, 이를 위해서 수용 재개라는 것은 종교불륜원칙 위반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 판례 뒷부분이에요. 보통 이게 앞부분을 출제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관습화된 문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교불륜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문화국 권리 정신에 부합된다. 기본서에는 두 군데 있죠. 이게 문화국 권리 쪽에 하나, 종교 쪽에 하나, 이게 두 개 있는데 그 다음 문구에 이게 근데 그건 사실은 기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수험생들한테 이것도 약간은 부담스럽고 이건 많이 있었죠. 저 종교 기반 시설에 대한 저 부담금 면제를 해준다라면 종교 불륜원칙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면제하지 않는 거 합헌이다. 이건 가정적 표현입니다. 면제한다라면 20조 2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면제 안 하는 심판 대상인 법률은 합헌이다. 이런 논리 구조였죠. 그래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결론을 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표현에서 면제한다라면 위반되고 면제를 안 하는 법정 합헌이다. 자, 이것도 이제 종교이자의 기본권 경합적이면 유사경합적에서 기출에 있었던 거죠. 보통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라든지 거주인의 자유 제한이냐? 아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 제한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건 종교의 자유 제한으로 봅니다. 법의 운영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제한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 박스형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뭐 니은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X지만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잘 많이 배우는 거지만 뒷부분을 낸 거라서 이게 낯설 수도 있지 시험장에서. 이거는 많이 봤을 테고 리을은 미음은 받긴 받는데 종교의 자유로 이제 다뤄진다라고 경합에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맞췄겠죠.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기출은 없어. 왜? 거주인의 자유 제한인지 아니다. 인간원 제한인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아니고 종교의 자유로 문제로 다뤄진다라고 기출 문제에 이제 있었는데 그 약간 응용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다. 미음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문제로 다뤄집니다. 이거는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이거 문제 이것도 난이도가 있었다. 12번도 박스형 문제인데다가 낯선 선지가 일단은 디귿과 미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소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13번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참 이게 시험이 다 만만치 않은데. 자,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요구함에도 정당한 그렇죠. 이거는 정당한 이유 없다라면 알 권리 침해겠죠. 정당한 이유 없다라면. 이것도 옛날에 기출에는 많이 있었는 건데 최근 기출에는 거의 없어요. 기본 강의 때는 설명해 주죠. 그래서 형식비 그다음에 공지된 사실을 기준하지 아니라 실질비성 요비익성. 그래서 국가 기밀이냐 아니냐. 알 권리랑 국가 기밀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국가 기밀을 최소화시키려는 게 헌재 입장이죠.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죠. 그래서 이게 공지된 거면 국가 기밀이 아니다. 비밀관리 주체 의사만 가지고 기준하지 않는다. 의사만을 기준하지 않는다. 뭐가 국가 기밀이 아니냐가 형식비를 기준하지 않는다. 그럼 뭘 기준하죠? 요비익성, 실질비성을 기준한다. 그래서 실질비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국가 기밀이 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면 군사 기밀은 최소화시켜줘야죠. 그래서 비공지된 사항만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한 실질비성이라고 이거를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실질가치, 실질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법시험 기출에 이게 오래된 판례거든. 사법시험 기출에는 많이 나왔던 건데 최근 기출이 맥이 끊어진 거예요. 맥이 끊어져가 최근에 다루지 않았던 기출이죠. 최근에는 아마 대부분 기출 문제집에 2번이 없을 거예요. 제 모의고사에 있는데 경관 이런 데 가면 이제 있죠. 경찰관 뭐 이런 쪽에는 옛날 거가 다 넣어놔요. 저도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좀 답답하고, 맞죠? 근데 기본서는 있어요. 기본 강의할 때는 해주죠. 기본 강의할 때가 이제 하죠. 기본서. 이거는 기본서도 없고 잘 안 다루는 건데, 증명력을 인정한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형사법 조항이 알 권리 제한이냐? 아니다. 왜? 아니 정보공개에서 거부한다든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냥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조항이지 여기 대해서 열람등사가 허용이 안 된다든지 열람등사가 또는 접근이 어렵게 된다든지 이러면 알 권리 제한인데 그렇지 않으면 알 권리 제한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잘 안 배웠던 거라서 또 이건 낯설어서 그다음에 이것만 알면 맞췄겠죠. 이거 기본권 충돌 사례죠. 이건 중요한 사례이긴 하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뭐였죠?
개인정보자결정권, 정교조 가입 문제. 정교조 가입했다 안 했다는 건 개인정보자결정권이죠. 개인정보자결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근데 기본권 충돌로 받죠. 알 권리, 기본권 충돌로 받죠. 그 다음 뭘 적용했죠? 규범 조화적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제한이 발생을 안 한다라면 유사 충돌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알 권리 제한이죠. 왜? 뭐만 알려주죠? 현황만 알려준다. 정교조 가입교사 현황만 알려주죠.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현황은 알려주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법정이었죠. 법정이었는데 이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 제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런 센스가 있어서 맞추는데, 솔직히 수험생들한테 시험장에 센스를 발휘하라, 이게 저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수험생들이 본 문제가 아니면 이게 참 풀기가 힘들어요. 많은 문제를 풀어서 유사한 문제를 풀었다든지 뭐 똑같은 문제를 풀으면 제일 좋고, 그러면 쉽게 맞추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난이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 뭐 끝나고 사후 약방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난이도가 있었다. 2번도 낯설었고 3번은 거의 안 다룬 판례고 4번은 다룬 중요한 판례지만 이렇게는 잘 안 배우고 충돌로 발생하는 거로 많이 배우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번. 표현의 자유의 의미죠. 3부 1배 집회자유 침해한다. X.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제 모의고사 때 많이 내놨습니다. 각종 제 최근 모의고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3부 1배 사건. 왜? 경찰업무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제지한 거 그런 게. 그렇잖아요. 종로 경찰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다 이렇게 내놨어요. 집회 침해로 X. 제 문제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죠. 그대로기 때문에. 근데 기출에 최근 기출에 없어요. 기출문제집이 없다. 왜? 최신 판례니까. 제 모의고사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기출 문제를 좀 제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좀 보충을 잘 하자.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양해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다 이런 맞춰요. 끝나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 막 컷이 되게 낫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합격생들은 좀 약간 다른 점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헌법도. 근데 주변에 지금 2개, 1개가 있다니까요. 2개, 1개, 3개 꽤 있어요. 그러니 밖에서 인터넷상에서는 엄청 어렵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돌 텐데, 근데 의외로 1개, 2개 수험생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팍 내려가고 이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나고 보면. 그냥 일단은 이제 답답하니까 수험생들이 막 올리걸랑. 점수 안 나온 수험생들이. 그럼 그게 대세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점수인 것 같지만, 이거는 다중을 뽑는 게 아니라 소수를 뽑는 시험이에요. 잘하는 수험생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팍 내려갈 수가 있느냐. 물론 저번부터 내려가겠죠. 확실히. 그건 확실하죠. 확실히 저번보다 많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헌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저번에 제가 3개인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1차 때. 1차 때는 제가 이게 컷이 3개라고 했단 말이죠. 이번에 이거보다 어려웠죠, 분명히. 1차보다는. 그럼 마이너스 한 2개 정도 해서 한 5개? 이번에는 한 2개 정도 내려가는 거지. 6개, 7개, 8개 제일 처음에 왔더니 학원 측에서는 7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교통에서. 야, 그건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학원 측에서는 7개라고 어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조교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7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5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헌법 기준으로. 다른 과목을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야 뭐죠. 다른 선생님 얘기해줘야 되고, 형사법이나 경찰학은 다른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 기준으로 저번에는 한 3개 했는데, 1차 때는, 지금 2차 때는 한 5개 정도? 이 정도지, 6개, 7개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헌법 기준으로. 그렇게 팍 내려가고 이러진 않아요. 잘하는 수험이 있다니까 2개, 1개도 있는데 이렇게 7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만 이거는 나는 아니다 봐요. 한 5개 이 정도라면 합격 기준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있죠. 완전히 망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헌법 잘하는 애들은 2개, 3개 이렇게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이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최신 판례고 중요한 판례고 여러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건 선생님과 무관하게 어떤 강의를 들어도 이건 쉬운 선지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 강의 안 들었다 하더라도. 4번째 장소를 선택할 때 보장이 되죠. 체증 활동이네. 이 체증 판례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체증 판례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다른 쟁점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의사로 보강을 하시든지 기출로 충분한 그런 게 없걸라. 기출로 충분한 판례가 있고 기출로 충분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딱 생긴 게 둘 중에 하나예요. 기출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례가 딱 있어요. 이건 기출로 이런 건 기출 충분하고 이건 끝이야. 2번은 앞으로 기출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3부 1배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기출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내년 대비를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좀 더 보강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4번 판례는. 체증은 좀 더 보강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뭘 제한하는지 개인정보적인 제한, 뭐 집회의 자유 제한, 그다음 조망 촬영과 근접 촬영의 차이점, 그죠? 그다음에 5인 입장이 위헌이었걸랑. 그래서 4인이 합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모자라 4편 나오는 거잖아요. 4인이 헌재의 법정유예지만 5인이 위헌이었던 그 판례들은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나오면 디테일하게 내요. 왜? 엄청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죠. 재판관은 5명이나 위헌이고 4명은 합헌인데 합헌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을 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논리 구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판례들은 5대4 판례들은 특히 5대4 판례들은 이 5대4 판례죠. 5대4 판례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 내년 대비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건 별로 안 다루는 건데, 그죠? 뭐 등록제가 위헌이진 않죠. 허가제가 위헌이지. 그죠? 이런데 음반 비디오물 등록제는 합헌이고 허가제는 위헌이겠죠. 허가제는 그런 측면에서 1번은 맞출 수 있었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잘 안 다루고 문제 있어서, 그죠? 이런 것도 추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나머지는 뭐죠? 그냥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극장 이거는 중요하죠. 극장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 예술의 자유도 부차적으로 제한. 1차적으로 제한한 건 뭐예요? 이게 직업의 자유. 그죠? 기본권 경험할 때 배우지 이거. 맞죠? 직업의 자유 중심으로 판단하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부가적으로 심리하겠다라는 게 이 판례. 기본권 경험할 때 다루는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은 좀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건 센스가 있으면 좀 쉬운데 저거는 국가배상 소멸시효에서 위헌인 건 716조에서 뭘 적용하면 진실규명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밝힌 사건에 적용하면 위헌이고 나머지는 합헌이죠. 나머지죠.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찾아라 그랬어. 이거 소멸시효가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과거사 진실위원회 이거 찾아가지고 때리는 거. 그거 빼놓고 합헌 때리셔야 돼. 소멸시효는 공식이죠. 공식 제가 가르치는 공식. 물론 이제 공식을 써먹으려면 강의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물론. 왜 공식을 잘못 응용하면 답이 안 나오죠. 엉뚱한 데 가서 찍는 거야. 762원인 것 같은데 큰일 나죠. 762원인 것도 합헌인 것도 있는 거야. 어디 위원이라고요?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이게 인권 침해라든지 집단 학살이었다라고 밝힌 사건에 적용한다라면 766조 2항의 불법행위 한날 객관적 기산점이죠. 이거 위헌이죠. 그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판례도 여기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합헌이었죠. 그거 빼놓고 합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재가 위헌결정 위법이라면 고의가실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것도 기출에 많지 않아요. 행정법에서 많이 배우고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이걸 사례로 들기 때문에 내가 맨날 주잖아요. 세율이 90인데 야 9천만 원 과세했어. 9천만 원 과세했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야 세율 90 너무 세. 위헌결정이야. 이 법률 위헌결정이야. 그래서 취소는 돼. 가처분 취소는 돼. 근데 과실 있어? 과실 없어. 내가 얘기하죠. 과실 없어. 왜? 평균적 공무는 법대로 하는 거다. 평균적 공무원 수준의 주의를 기르면 되는데 평균적 공무는 세율이 90이면 9천만 원 과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본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쉽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고의가실 요건하는 것 같은 국가배상법 2조죠. 침해가 아니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죠, 사실은. 왜? 긴급조치 사건 기억나죠? 그 판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판례. 긴급조치 1호 2호에서 징역 15년 때렸죠? 그때 무죄는 나오죠.
나중에 긴급조치 1호 2호 헌법 개정 반대 운동 유신헌법 그러면 15년 때렸단 말이죠. 검사, 구형, 법관 15년. 나중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 2호가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를 하기 위해서 유언 결정하죠.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죠. 근데 이때 고의가실이 있어 없어요? 없다. 법대로 한 거니까. 가실이 없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은 부정되죠. 배상은 부정이 되는데 이거는 같은 논리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판례랑 유사하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실을 예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실을 요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낸 겁니다. 이게 반대 의견. 그 판례에서 반대 의견이고 현재 법정 의견이 아니죠. 그럴 때는 고의가실의 A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기출이 나왔죠. X 기출이 있습니다. 고의가실을 A로 해야 한다. X. 고의가실을 유한원고 봐야 한다. 합헌. 이 현재 입장이었죠. 이거는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로 완벽하게 다 표현되어 있지 않는 판례다.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다가 기출에서 다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는 저는 케이스로 하나 문제를 만들어주죠. 선지 1, 2, 3, 4로 만들어서 선지를 다 알고 가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2조 1항의 문제 국가배상법은 형성적 법률유보예요. 제한적 법률유보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기억하셔야죠. 이거 재판상 화해로 본다는 판례죠. 이거 침해가 아니었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을 민사소송법 민소법에 재판상 화해로 본다라는 판례가 재판상 화해로 본다라는 판례가 뭐뭐 있었어요? 국가배상법 판례 다 필기 다 해줬던 겁니다. 국가배상법 판례, 그다음 특수임무 수행자 판례, 수행자법, 그다음에 세월호법, 그다음에 민주운동보상법, 그다음에 광주민정보상법, 그다음에 최근에 특수임무 수행법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6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것만 재판청구권 침해. 제가 마지막 강의 때도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침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만 침해였다 하겠죠.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침해 관련해서는 이런 거는 침해라는 얘기는 없어요. 판단 안 했어요. 판단이 없고 이거는 여기는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 두 번째 판례 이것도 판단 이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였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그 다음에 정치적 손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배상청구 침해가 아니었죠? 이건 침해했다. 제가 암기하고 가라겠어요. 분명히요. 광주민주운동 뭐만 다뤘지? 이거 정치적 손해 똑같아. 정치적 손해 침해가 됐죠. 배상청구 침해 됐던 것은 이 두 개. 그 다음에 특수임무 수행자법은 다펀이었습니다. 다펀이었다. 제가 분명히 필기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거로 풀면 이제 쉽죠. 이게 판례 이거로 풀면 쉬운 거야. 아마 이해를 하든 말든 이게 정리 잘해서 암기하면 쉬운 판례고 아니면 힘들었다. 왜? 이런 선지가 다 만만치 않은 선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이런 선지 자체가 낯설거나 만만치 않은 선지야. 근데 이게 정확하면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려서 엄한 데 가서 찍겠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이건 뭐 진짜 20, 30점 수두룩할 수도 있어요. 이거 17번 외국인은 급부청구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급부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 법인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법인이 급부청구권 인정이 안 되죠. 인간노동 권리. 두 번째 기속한다. 인간노동 생활권은 모든 국가에는 기속한다. 동일하지 않다. 그 다음 문구도 다 기억하셔야죠. 동일하지 않는 그 다음에 뭐였죠? 헌법재판소에게는 최대한의 행위규모 아니죠? 입법부 집행부에게는 최대한 행위규모, 헌재에게는 최소한의 통계규모.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문구 이거였죠. 중간에 빠졌어요. 중간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전혀 입법을 안 했다. 하나 더 있죠. 일탈한 경우 이거죠. A 한에서 틀리기 최근 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 경찰 승진 시험에서 A 한에서 이거에 한해서라고 틀리게 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 더 있다. 이거 옛날 사법시험부터 고전틱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번이 어렵다 쉽다 이것도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솔직히 일반 기출문제집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제 기출문제집이 있었습니다. 인간오늘 제한이 아니다. 기본서에도 있었고 기출문제집에 있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얇게 본 수험생은 처음 봤죠. 그럼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제 기출문제 본 사람은 좀 쉬운 문제고 제 기출 안 봤던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있죠. 잘못하면 이게 있죠. 엄청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는 내용이었죠. 이거 문제들이 다 32조. 그죠? 직장 존속권 맨날 기출이 있죠. 최저임금 이원인 게 없다. 최저임금 얘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이원인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퇴직급여 이런 거 침해가 아니었다. 뭐 이것도 어렵다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유사기출에 다 있었던 거 아니면 많이 논의됐던 문제여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웠어요. 일단 박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다루지 않는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웠습니다. 자, 건강보호를 받는다 재원헌법 상관법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것도 만만하게 그래서 볼 선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침해가 아니었다. 이건 있었죠 기출에? 이게는 사실은 기출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가. 원용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어렵지. 이 문제 어려웠네. 예, 이거는 제 경찰 간부 내가 찾아봤어 오기 전에. 경찰 간부 진도밀 모교사 진모라고 하는 진모에만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구라치는 것도 아니고 기출에 아예 잘 다루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 경찰 시험 모의고사도 안 내는 문제예요. 근데 경찰 간부 진도밀 모의고사에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어요. 내일의 정확한 해설지가 나갈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연 선지들을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왔는지를 제가 일일이 지금 분석을 오늘 내일 해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 제 진도밀 모의고사는 있었는데 이거는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그러다가 이거 보면서 좀 출제자가 좀 원망스럽더라고. 아니 경찰 수험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경관용으로 내가 내놨던 문제. 이게요. 경관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건권 문제라는 것은 헌법소원 청구는 보건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의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의사. 국민 보건의 보호할 의무를 진다. 누구를 보호해야 돼? 국가가요.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건 혜택을 받을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해줄 의무죠. 의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고유 업무 범위를 주장하면 다투는 경우 이 헌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 이게 안과 의사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안경 맞추러 갈 때 있잖아요. 안경점에 가서 우리 안경사한테 바로 가가지고 시력 측정하고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안과 의사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과 의사한테 와가지고 시력 측정해서 안경점에 가야지 왜 바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느냐?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이 조항 위반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과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보건 보호지 안과 의사들의 어떤 직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과 의사가 여기 위반됐다. 36조 위반이다. 바로 안경사한테 가서 시력을 측정하는 게 그래서 원용할 수 없다.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인간의 존엄 가치를 보장하고 참지 규정하는 국가의 보호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 건강, 보건, 신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의 자유나 그렇죠?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그건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리긴 하죠. 이게 근데 참 이게 어렵다 이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선지였다. 이거 뭐 어렵죠. 이건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기억도 어렵죠. 이거 잘 안 다루는 연역 잘 설명 안 하는 연역이에요. 납세의무, 국방의무, 근로의무는 재원헌법부터 교육을 받게 하면 상호헌법도 규정됐다. 이거 뭐 있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무가 시험범위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험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기본서에는 의무가 설명되어 있는데 시험범위죠. 이거는 정경 사건에 나왔던 얘기죠.
군작전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이거는 잘 안 배우는데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서 국방의 의무 배우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 아니죠. 예비훈련도. 국방이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일반 희생이죠. 일반 희생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향토예비군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것도 쉽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세의 개념이죠. 조세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사실 조세는 이게 물론 이 사람들은 납세문으로 낸 거예요. 38조로. 59조 조세 법률주의는 원래 시험범위는 아니걸라. 통치구조니까. 그래서 이제 조세는 우리가 잘 안 다루죠. 제가 이제 조세와 부담금 설명을 비교할 때 이거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반대급부 없다라는 공통점이다. 조세와 가진금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고, 조세는 일반 국민한테 징수하는 거고 부담금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강의 때 양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부담금 판례를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런 잘 안 배우는 그 개념이죠. 조세는 통치구조 파트니까 좀 애매하지만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낯설고 이것도 낯설고 이것도 많이 안 다뤄요. 잠깐 의문은 좀 소홀히 하걸랑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이것만 틀리는데 이거 틀리죠? 디귿은 틀립니다. 디귿은 틀리는데 이것도 기억도 약간 다소 낯설고 많이 낯설죠? 기억 많이 낯설고 니은도 제 기본 강의 때 설명도 해주고 책에도 있어요. 기본서는 있는데 문제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디귿은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제에서 국방의무 설명할 때 일반희생이다. 특별희생이 아니다. 국방의무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따로 잘은 안 다뤄요. 디귿도. 그다음에 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구조파도 주로 다루는 내용이어서 개념을 열심히 배우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개수형이 아니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사후 약방문이지 그런 얘기 누가 못해 그죠? 그렇지만 개수형이 아니라도 쉽다고 할 수 있나요? 어렵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로 취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꽤 어려운 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았어요. 꽤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얇게 했다라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들은 이게 좀 약간 멘붕 수준으로 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참 시험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참 장담할 수 없어 시험이라는 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좀 제가 맨날 요새도 강조해요. 좀 마음을 세게 먹자. 허를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좀 세게 먹어야 돼요. 약하게 먹는 순간 밀린다.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누구도 모른다. 기출부터 얇게 들어가고 말이야. 어떻게 얄팍하게 공부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이젠 그런 시험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거냐? 저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제가 내년 어렵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렵다 쉽다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내년 날씨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다 쉽다. 내년 날씨 모르듯이 출제자가 결정돼봐야 하는 거고, 출제가 결정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든지 형사법이 이렇게 어렵다. 이거 예측하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 책으로 충분하다. 내 충분하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막상 시험장 갔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적도 많죠, 사실은.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시험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험은 장담하지 말자. 수험생도 장담해서는 안 되고 선생도 장담을 해서 안 돼요. 장담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신한테 기도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천수담 농사 짓지 말고 댐을 만들자. 할 들이 다 하자. 그래야만 이제는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지. 이거 얄팍하게 해놓고 말이야. 어렵게 나오지 않기 비나이다. 내가 본거에서 다 나오길 비나이다. 이거 가지고 되냐? 이거 안 된다니까요. 비오지 말기를 비나이다. 이거 됩니까? 강남 홍수나고 그랬잖아. 무슨 일 아니지. 강남 홍수난 거 안 보셨어요? 진짜 수영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기도한다고 될 일이에요? 지하수 튼튼히 파고 말이야 물골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물을 가둘 수 있는 또는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용량을 확보해야지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내년에 비가 많이 안 내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될 일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론 힘들죠. 수험생 입장도 나 아는데 힘들지만 더 센 마음을 갖자. 그래서 약한 마음을 먹는 순간 밀린다. 힘들어진다.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기인 거야.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봐서 야, 내가 좀 더 진중한 마음을 먹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내가 물러서지 말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출제자가 출제가 아닌 나를 우롱하지 않도록, 걔네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올해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시험장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 개인적 견해는. 뭐 답답한 마음이 누구는 없어요. 다 똑같죠. 그거야. 근데 뭐 위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이게. 위로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거냐만 고민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기초문제 좀 튼실하게 풀고 그래야지 모르는 선지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가능한 한 모르는 선지를 뭐 다 없앨 수는 없는데 줄이는 건 맞아요. 그러려면 기출은 어느 정도죠? 분량이 있어야지, 볼륨이 있어야지 줄일 수가 있지. 볼륨이 적은데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3월달 때도 눈에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저도 나올 줄 알았나 몰랐지. 그런 장담도 못하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모의고사 보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낯선 선지도 자꾸 접근하고 대신 이런 퀄리티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기출은 아니면서 기출 같은 퀄리티. 이런 모의고사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수험생부터 이걸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너무 90점 맞으면 강의 잘해요. 아니 90점만 더 강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때. 왜? 이게 모의고사 이게 재탕인데 기출 재탕이니까 90점 맞는 거야. 기출 재탕이니까 90점을 맞는 거지. 시험장에서 90점을 맞아요. 시험장에서 우리들은 시험장이 중요한 거지. 모의고사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강의 잘한대.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가가지고 90점 맞다, 60점 맞고 50점 맞고 이래 100점 만점에서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조삼모사라니까. 아침에 뭐 3개 주고 저녁에 뭐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같은 거 아니 7개? 조삼모사지. 이거 우리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출 재탕 모의고사 풀고 내가 90점인 줄 알았는데 시험장 갔더니 이건 뭐야 이거? 멘붕해 버려. 이게요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이번만 그랬나? 아니에요. 의외로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뭐 내년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게 자주 나타나는 확률이에요. 나는 많이 봤어요. 이거를 많이 봤고 솔직히 뭐 경찰 시험도 계속 그래 왔었던 거예요. 솔직히 어떤 연도는 좀 쉽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1차는 좀 쉽고 2차는 어렵고 그다음에 연달아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걸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마지막 끝날 영어 엄청 어렵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를 했어요? 작년 우리 2차 때 영어 쉽다고 했는데 작년 영어 아작났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내년에 어려울지 누가 압니까? 모르지. 저도 그런 거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기출은 충분히 풀고 모의고사는 기출은 아니면서 기출 같은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를 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실력만큼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그다음 열심히 암기해야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읍시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힘들다고 해서 뭐 그쪽에서 사정을 봐주나요? 출제자들이 안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도리 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는 게 우리들이 유일하게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뭐 오늘 끝났는데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드려서 죄송한데 뭐 그건 그거고 하여간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좀 뭐 오늘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시고 좀 마음을 추스리고 뭐 점수 잘 나오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분들이 뭐죠? 잘 하신 거니까 축하드리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내년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세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누구 뭐 인터넷상에 떠다니는 소문이라든지 뭐 이런 달콤한 사탕 발림 이런 거로 자꾸 여러분들이 세뇌되지 마세요. 세뇌되지 마시고 냉철하게 이거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지 내년에 이런 유사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뭐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건 나도 몰라요. 한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생은 조심해 살아야 한다. 다 소중한 인생이니까 조심해 살고 이게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출제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지 말자. 출제자에게 우리 수험 인생 맡기지 말자. 수험 인생
예? 맡기지 말자.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치욕이다.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치욕이다.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 내가 수험생 때 가졌던 좌우명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모욕이다. 내가 며칠 전에 써줬어요. 모욕이고 치욕이다. 공유란에 풀명이 며칠 전에 써줬어. 이거 독립정신이가 모욕에다가 써줬어요. 여러분 내 카페에 가셔가지고 며칠 전에 공유란 그 내용 읽어보세요. 독립정신이가 내가 뭐 이런 제목으로 썼나 기억을. 그거 최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치욕이다. 그래서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욕이자 치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그 남을 탓해서 해결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이제는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 이런 좀 이런 소신을 좀 가지세요. 이런 걸 딱 여기다 좌우명으로 써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좀 마음이 어렵더라도 좀 다잡으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